왜 고향이 안 가세요? 이 질문에 한 시민이 이렇게 답하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볼까 합니다. 돈도 없고 체면도 안 서고 돌아갈 집도 없어서요. 2026년 2월, 그러니까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바로 코앞에 둔 시점에서 들려오는 어쩌면 가장 솔직한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영상 자료들을 바탕으로 지금 중국 대륙에 어떤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료 속에는 명절 대목이 사라진 텅 빈 도시 풍경도 있고요. 또 생계를 위협받는 상인들의 절규, 그리고 고향 가기를 포기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주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역사상 가장 쓸쓸한 설날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정말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다 뭐 이런 말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활기 넘치던 명절의 상징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이제 깊은 침체, 불안감, 심지어는 뭐랄까 무력감 같은 게 채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런 현상들 이면에 깔린 중국 사회의 경제적 균열, 그리고 그게 사람들 마음에 남기고 있는 심리적 상흔을 함께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그 충격적인 풍경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텅 비어버린 거리입니다. 아, 네. 원래 이맘때 중국의 대도시는 춘절 준비하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영상 속 정저우 같은 도시의 모습은 거의 유령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그곳들이 한때는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상징이었던 곳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문 닫은 상점들이 질비하고 심지어 그 쇼윈도우의 마네킹조차 텅 비어서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모습이 보여요. 아, 맞아요. 저도 그 장면 봤어요. 이게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가 사라지니까 상품을 진열할 의미조차 없어진 거죠. 영상에 나오는 상인분들 한숨이 정말 깊더라고요. 사흘 동안 손님 한 명 못 받았다. 원가 이하로 팔아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그 과일 가게 주인분 목소리가 잊히지가 않습니다. 네. 예전 같으면 이거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하면서 정신없이 물건을 담아가던 그 활기는 뭐 온데간데 없고요. 바로 그 대목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10년 넘게 옷 장사를 했다는 상인은 이제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할지 방향조차 모르겠다면서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잖아요. 네. 이건 단순히 손님이 줄었다는 차원을 넘어서 자신이 평생 해왔던 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오후 3시까지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배달일이나 하는 게 낫겠다고 직원들을 떠나보냈다고 하죠. 영상 속에서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거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 정말로 인구가 줄어든 건 아닌데 마치 도시의 활력 자체가 증발해버린 듯한 느낌이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도시의 생명력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의 움직임과 소비에서 나오는데 그게 딱 멈춰버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걸 넘어서 아예 바깥 활동 자체를 줄이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 사람들은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게 되니까요. 과거 이맘때면 거리를 가득 채웠던 그 경쾌한 새해 축하 음악이나 화려한 홍등 장식 같은 것들이 자취를 감춘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도시 전체가 희망을 이야기하길 멈춘 듯한 그런 적막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텅 빈 도시를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런가? 하고요. 하긴 그럴 수 있죠. 춘절의 핵심은 결국 귀향이니까요. 그런데 당신이 보내준 그 기차역 영상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장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춘윈이라는 말 그대로 수억 명의 민족 대이동을 일컫는 단어가 무색하게 기차역 대합실은 텅 비어있고 열차 객차는 한산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맞아요. 과거에 표 한 장 구하려고 며칠씩 밤을 새우고 암표가 수십 배 가격에 거래되던 그야말로 표 구하기 전쟁은 이제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향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인데 영상 속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단순히 기차 표값이 없어서는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죠. 올해 돈을 모은 사람이 거의 없다. 젊은이들 주머니에 1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만 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돈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실이 중국 사회의 깊숙한 문화 코드인 체면, 면즈와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그 파괴력입니다. 아, 체면요.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춘절 귀향은 그냥 가족 방문이 아니거든요. 지난 1년간 대도시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가족과 친지, 고향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는 일종의 연례 성적표이자 성공의 무대였던 겁니다. 아,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두둑한 홍바오, 세뱃돈을 나눠주면서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의례였죠. 그런데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건 경제적 실패를 넘어서 부모님과 가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심각한 사회적 실패고 도덕적 실패로까지 여겨지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차표값 몇십만 원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고향에 가서 감당해야 할 그 수치심, 무력감,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돌아가서 뭘 하겠냐는 영상 속 그 체념 섞인 말이 더 아프게 들리네요. 그래서 돈도 없고 체면도 서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이나 실패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회 전체가 개인에게 성공에 대한 과도한 압박을 가해왔고 경제성장이라는 약속이 무너지자 그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텅 빈 기차는 단지 비어있는 좌석이 아니라 수백만 개의 좌절된 꿈, 그리고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고립을 선택한 사람들의 그림자인 셈입니다. 개인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그들이 속한 기업들의 상황도 좋을 리가 없겠죠? 특히 연말 연시 기업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무식, 년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개인의 귀향이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보여준다면 이 년회의 실종은 기업 공동체의 와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호텔 관계자는 예년 같으면 연말 종무식 예약으로 전쟁을 치렀지만 올해는 예약 건수가 처참할 정도로 급감했다고 증언하죠. 그나마 예약을 하더라도 1인당 예상을 극단적으로 줄여서 과거의 화려한 열애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 머릿속에 가장 강하게 남은 장면이 있어요. 바로 공장 생산 라인 위에서 종무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 장면이요? 네, 컨베이어 벨트 위에 과자 몇 봉지, 음료수 몇 병이 전부인데 이걸 축하라고 해야 할지 처량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장면이야말로 현재 중국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입니다. 오전에는 생산 라인, 오후에는 뷔페 라인이라는 자주 섞인 설명이 붙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풍선 몇 개 불어놓은 게 장식의 전부고요. 과거의 니엔회의는 어땠냐면 최고급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먹고 아이폰이나 현금 다발 같은 고가의 경품을 추첨하면서 기업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는 자리였거든요. 직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우리는 한 팀이다, 이런 소속감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죠. 그런 화려한 파티가 컨베이어 벨트 위 과자 몇 봉지로 대체되었다는 건 직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회사가 너희에게 이 정도도 투자할 여력이 없다, 이런 신호를 읽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서 회사와 직원 간의 심리적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함께 고생했으니 함께 나눈다는 그 최소한의 신뢰가 무너진 거죠. 설령 식사다리를 갔더라도 영상 속 증언처럼 다들 말없이 밥만 먹고 흩어지는 분위기라고 해요. 즐거움과 격려가 사라진 자리에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불신만 남은 겁니다. 조직의 활력과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결국 이 모든 경제적, 사회적 압박의 무게는 고스란히 평범한 개인들의 어깨 위로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 표정과 목소리는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네, 특히 임금체불 문제로 농성하는 한 가족의 사연은 현재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80대 노인부터 22개월 된 아기까지 온 가족이 중국 철도국 건물 로비에서 닷새째 숙식을 해결하면서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있었죠. 네. 그들이 외치는 이건 우리의 목숨값, 규명첸이라는 말이 참 가슴을 치더라고요. 그들의 외침 중에 우리는 붉은 깃발 아래서 태어나 봄바람 속에서 자랐다, 우리를 해결해줄 지도자가 없을 리 없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 그것은 국가와 체제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자 정말 처절한 호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붉은 깃발과 봄바람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이룩한 중국 공산당의 성공 신화를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국가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일했으니 국가가 우리의 생존을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죠. 하지만 카메라는 그들의 절박한 모습만 비출 뿐 누구도 그들의 문제에 답하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한 장면이죠. 40대 남성이 카메라 앞에서 나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라면서 자책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설날에 돈이 없어서 고향에도 못 가고 친구들 모임에도 핑계를 대고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더군요. 이 모든 게 어쩌면 시스템의 문제일 수 있는데 오롯이 개인의 실패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중국 사회가 직면한 더 큰 비극입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중국몽을 국가적으로 주입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경제 위기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내가 무능해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는 식으로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는 건 그냥 가난한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돈이 없으면 즐거움조차 마음대로 누릴 수 없다는 그의 독백은 경제적 빈곤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관계까지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지쳤다. 활기를 띠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럴 기운조차 없는 것이다. 영상 마지막에 나온 한 시민의 이 말이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절망적인 상황, 그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은 무력감과 체념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새해를 맞는 설렘이나 희망 대신 이 혹독한 겨울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압박감만이 사회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2026년 춘절을 앞둔 중국의 풍경을 당신이 보내준 영상 자료를 통해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거리와 뭉쳐버린 귀향길, 초라해진 종무식과 사람들의 깊은 한숨, 이것들은 단순히 경제 지표 몇 개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한 사회의 활력과 희망이 어떻게 사그라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화적 구심점이자 정체성인 명절을 어떻게 해체시킬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춘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잖아요.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고 공동체 유대를 재확인하며 미래를 함께 기약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간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신호입니다. 거리에 더 이상 새해 음악이 울려 퍼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거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한 사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축제와 전통이 경제적 난관 앞에서 그 의미를 잃고 형식만 남게 될 때 그 사회를 지탱해온 공동체 의식과 미래에 대한 믿음에는 과연 어떤 영구적인 흔적이 남게 될까요?